나이가 들수록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말,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위로.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들이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말로는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닌 삶 속에서 직접 자신을 붙들고 바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다시 다잡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면, 그리고 어느 부분은 내려놓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다면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현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걱정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홀로 있는 시간은 점점 더 외롭고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을 탓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다잡고 일어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외적인 모습이든 내면의 자세든 혹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든 결국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찌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분명히 괜찮은 나로 향하는 길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민은 겉보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삶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불필요한 반복일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말한 바에 따르면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치의 걱정을 정리해 본 결과 그중 다음날 실제로 필요한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생각들, 불필요한 말이었는지에 대한 후회, 현재의 방향에 대한 불안, 나이에 대한 제약감, 이런 고민은 대부분 해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불안의 순환일 뿐이라는 점에서 심리학자들은 같은 생각을 10분 이상 반복하는 경우 이를 걱정이 아닌 감정의 고착으로 봅니다. 고민은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결정을 미루거나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 이후에는 고민이 행동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생각의 수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전환하고 고민을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대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해결 가능한 문제는 행동으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지금 당장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반면 이미 지나간 일이나 타인의 감정처럼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과감히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간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는 아무리 되짚어도 현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스스로를 돌보고 오늘의 나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끔찍한 일들을 걱정했지만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실제로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로 이어지지 않으며 생각이 아닌 습관처럼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의도적으로 끊어내야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행동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하루의 시간 속에 고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실행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을 한 장 펴보거나 운동화를 신고 짧게 산책을 나서는 것처럼 작고 단순한 행동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단순히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생각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고민은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는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짐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고민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 반복되는 생각에 일정 시간을 넘기면 스스로 걱정을 종료하는 선언, 종이에 정리해 쓰고 찢어버리는 행동, 산책이나 명상으로 생각의 흐름을 전환하는 방식 등은 모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습관은 생각을 생산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질문 하나 지금 이 고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더 나은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만으로도 사고의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고민은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으며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게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고민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방식을 익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느새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쓸데없는 고민을 덜어내고 실행으로 옮기는 습관을 갖는 일은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외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외모는 단순한 꾸밈을 넘어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 종종 말보다 먼저 상대의 외모를 통해 인상을 형성합니다. 이는 선입견이라기보다 본능에 가까운 판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단순한 인상이 아닌 자기관리와 성실함, 그리고 생활의 철학을 드러내는 조용한 신호가 됩니다. 정돈된 외모는 타인에게 신뢰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식이 아니더라도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머리,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외적인 꾸밈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외모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고 있다는 내면의 반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에너지나 눈빛만으로도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에는 습관이, 자세에는 일상이, 외모에는 삶의 태도가 스며들게 됩니다. 결국 외모는 말없이 전하는 명암과도 같습니다. 귀티는 결코 재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다듬고 있는가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외모는 신이 준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꾸느냐는 나의 철학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외모를 가꾸는 일은 타인을 위한 과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단정한 머리, 깔끔한 옷차림, 자연스러운 미소,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믿고 있다는 무언의 표현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외모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외모를 가꾸는 일은 삶의 리듬과 일상의 질서를 정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리를 습관화한 사람은 삶의 전반에서도 책임감 있고 성실할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신뢰감을 주는 외모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 몇 가지를 정해두고 그에 맞춰 옷을 고르는 습관, 머리를 일정한 주기로 다듬는 관리, 자주 입는 옷만 정리해 두는 옷장 관리, 그리고 액세서리는 하나만 선택해 단정하게 활용하는 방식 등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곧 삶의 태도이자 자신에 대한 배려로 이어집니다. 중년의 외모는 내면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외적인 모습 속에는 그 사람의 감정과 습관,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따라서 외모를 단정히 유지하는 일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삶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조용히 자신을 다듬는 이러한 노력이 결국에는 강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마주한 한 노인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짧고 단정한 팩발, 잔잔한 미소,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와 깨끗한 흰 운동화. 말 한마디 없어도 그의 삶의 무게와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의 외모가 전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말보다 빠르고 설명보다 강하며 오랜 인상을 남기는 신뢰의 외모입니다. 외모는 인생의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이 출발선은 언제든 새롭게 다듬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외모에 스며들 때 그 사람은 말없이도 신뢰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외적인 신뢰를 만드는 습관이 삶의 질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내면의 깊이를 채우는 데에는 고독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인간관계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과의 소식이 뜸해지고 북적이던 모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고독은 실패나 후회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뚜렷한 목표를 향해 살아온 사람이 맞닥뜨리게 되는 집중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있는 시간에 내렸다고 말하며 인생의 전환점이 늘 고요한 고독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회고합니다. 이러한 고독은 단절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는 깊이의 결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처음에는 낯설고 쓸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묻어두었던 생각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미뤄두었던 문제들, 잊고 지냈던 감정들, 관성처럼 흘러가던 삶의 방식들이 하나둘씩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독은 이처럼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게 만드는 시간이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고독이란 단순히 홀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고독은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라 정서적인 깊이가 결여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질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독서, 글쓰기, 정리정돈 등 자기 성찰의 행위로 채워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의 근원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큰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하루 30분의 산책이나 일주일에 한 번의 공간 정돈도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내면을 다듬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도, 가죽 공예, 사진, 클래식 음악 감상 등은 외적인 결과보다 내면의 정돈에 더 큰 의미를 줍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확신이 중심이 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자기 대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단지 친구가 많다고 해서 삶이 풍요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성 없는 관계는 생각보다 큰 피로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관계의 양보다는 깊이가 중요하며 얄팍한 친밀감보다는 의미 있는 고독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무의미한 관계 속에서 더욱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건너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있는 상태는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내면이 충전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는 곧 자기 삶을 새롭게 정돈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과거를 버린 흔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지금의 고독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따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고독은 결국 인생이 건네는 가장 정직한 선물이며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삶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통해 내면을 정돈해가는 여정은 결국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또 하나의 현실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신호이자 경고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반응보다 깊이 있는 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인식하지 못한 문제, 미뤄두었던 선택, 반복된 회피가 쌓이면서 마음속에 잡초처럼 자라난 결과입니다. 이 잡초는 외면할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삶의 에너지를 조금씩 침식시켜 갑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한 첫걸음은 그 정체를 분명히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혼란은 대부분 모름에서 비롯됩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은 금융 지식의 부족에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검진 결과에 대한 무지에서, 관계의 어려움은 감정 조절과 대화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불안은 방치될수록 스트레스로 증폭됩니다. 결국 중년 이후의 평정심은 공부를 통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루는 기술로 작용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알고 행동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삶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모르는 상태로 회피하는 대신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뿌리째 제거하기 위한 실천은 3단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일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모호하게 넘기지 않고 경제적 불안 또는 건강에 대한 걱정처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문제를 작게 나누어 실천 가능한 단위로 조정해야 합니다. 하루 10,000원 저축하기, 20분 걷기, 책 한 페이지 읽기 등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셋째, 감정과 정보를 동시에 다루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보만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감정만으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공부는 더 이상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무기입니다. 건강, 재정 관계, 감정 조절 등 모든 문제는 결국 배우고 실천하는 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학습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이기에 더더욱 배워야 할 시점입니다. 스트레스를 키우는 습관과 줄이는 습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혼자 감당하며 미루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심화시킵니다. 반면 문제를 작게 나누어 실행하고 감정을 글로 정리하며 실질적인 조언을 구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을 찾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생각의 방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 가능한 현실이 되고 회피하면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공포로 변질됩니다. 시선을 바꾸고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어려움은 오히려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덮는 습관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바로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열쇠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며 이 태도는 학습과 실천을 통해 차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잡초와 같습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속 깊이 번져갑니다. 지금의 작은 공부, 지금의 작은 실천이 결국에는 인생의 전반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체초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자기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경제적 안정이나 외적인 성공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삶을 위해 준비해왔는지에 대한 내적 기반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유보다 중요한 존재의 문제이며 인생을 경영하는 핵심 철학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큰 꿈을 꾸었지만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서 그 꿈은 조용히 접히곤 합니다. 그 이유는 대개 돈, 시간, 경험의 부족으로 귀결되지만 실상은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반복이 부족했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잣돈을 모으고 경험을 쌓으며 절약을 습관화한 사람은 어떤 시점에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절약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무의미한 소비와 필요 소비를 구분하는 안목, 유행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 물질보다 경험의 가치를 두는 태도, 이 모든 요소가 자기 가치를 성장시키는 기초가 됩니다. 워렌 버핏은 절약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재산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금융적 조언을 넘어 인생 전반을 운영하는 철학에 해당합니다. 절약과 자기계발은 궁극적으로 인생의 선택지를 넓혀주며 중년 이후의 삶에서 여유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 도전,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정함은 시간이 흐른 뒤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실패, 후회, 눈물로 채워졌던 경험은 결코 소멸하지 않으며 중년의 회복력을 구성하는 원천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시 꺼내어 재정리하고 새로운 가치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습관은 일상 속에서 실현 가능합니다. 지출을 기록하고 돈과 시간의 사용 목적을 되묻는 태도는 자각을 이끌어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해 톡써, 글쓰기, 산책 등을 지속하는 것은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교의 기준도 남이 아닌 어제의 나로 삼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이 성장의 증거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절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절약했다면 지금은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기 위해 절약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조이는 행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전략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감정 소모, 과도한 소비를 줄이는 것은 삶의 공간을 비우고 더 나은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여지를 만듭니다. 자기 가치는 반복 속에서 자라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하루의 선택이 자신의 미래를 채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습관은 삶의 방향을 정돈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시간, 돈,
에너지의 흐름이 결국 어떤 결과로 귀결되는지를 인식하는 순간 삶의 구조는 본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중년은 자기 경영의 시기입니다. 인생 후반부는 누군가에게는 소모의 시기일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본격적으로 자신을 세우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하고 배운 것을 정리하며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그 출발입니다. 절약은 결국 삶의 질서를 세우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나만의 자산입니다. 두 가지 모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의 가치에 집중하고 투자한다면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경제적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으로만 측정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구성해가는 과정은 결국 노력이라는 키워드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노력에 대한 관점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산다는 감정적 확신이 아니라 그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중년의 어느 순간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삶이 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물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되짚고 그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껏 지속해온 성실함은 외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준 강한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노력은 분명 보상을 동반합니다. 다만 그 시점과 형태는 언제나 예측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노력은 당사자에게 즉각적인 성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디게 혹은 자녀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노력의 가치는 단기적인 평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숙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작은 행동이 쌓여 현실로 튀어나온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과 인내, 반복된 습관들이 결국 중요한 시점에서 성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노력은 꾸준함 속에서 현실화되고 이는 자존감의 기반이 됩니다. 노력은 단지 인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몰입입니다. 몰입은 현재의 일에 깊이 집중하는 상태로 외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속도와 비교보다 방향에 집중하며 순간순간의 마음을 담는 태도는 몰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몰입은 억지로 하는 의무와는 달리 자발적인 흐름 속에서 기쁨과 충족감을 제공합니다. 몰입과 노력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력은 외적 동기에 의해 유지되며 피로와 조급함을 동반하는 반면 몰입은 내적 동기를 기반으로 충만함과 시간 감각의 소멸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의무감 중심의 노력보다는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몰입의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중 잡념 없이 집중할 수 있는 30분을 확보하고 산책이나 일기 쓰기, 정리정돈 같은 간단한 활동에 몰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첫걸음이 됩니다. 또 하루 한 가지 행동에 집중하는 태도, 예를 들어 10분 운동이나 물 충분히 마시기, 감사한 일 3가지 기록하기 등이 몰입의 경험을 확장시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리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조건이 아니라 현재의 감각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정한 시점 이후에 행복이 올 것이라 믿지만 그 언젠가는 명확하지 않으며 종종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담고 몰입하는 태도는 삶의 깊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을 지탱해온 시간이었다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노력은 언제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며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보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그 과정은 이미 내면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결과 중심의 태도에서 벗어나 순간에 집중하는 몰입의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행복은 어디론가 가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행동하는 순간 그 자체로 삶은 의미를 가지며 이미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본 삶의 다양한 장면들은 모두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나는 지금 나를 믿고 있는가? 삶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태도, 자신을 대하는 방식,
작은 실천의 반복이 인생을 다시 세워나가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실천입니다. 고민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실행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외모는 자기 관리의 시작이며 신뢰는 단정한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고독은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깊이 있는 자신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스트레스는 회피가 아닌 정면 돌파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절약은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힘이며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인생의 자산입니다. 몰입은 억지로 하는 노력이 아닌 삶 그 자체에 진심을 담는 방법입니다. 결국 모든 변화의 핵심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삶은 쉽게 흔들리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일상은 무질서해지며 자기 책임을 외면한다면 불행은 반복됩니다. 이제는 외부를 향한 불만과 변명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삶의 전환점은 특정한 나이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삶은 충분히 바뀔 수 있으며 그 변화는 거창한 도약이 아니라 찾고 성실한 일상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을 맞이하는 방식, 말의 무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이 모든 요소들이 내일의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인생은 늘 순탄치 않습니다. 상처와 혼란, 후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는 이미 충분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주저앉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쌓인 깊이와 단단함을 긍정하며 흐트러진 삶의 구조를 하나씩 다시 정돈해가면 됩니다. 외적인 모습이든 내면의 습관이든 감정이든 관계든 모두 나를 위한 삶이라는 명확한 기준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삶을 바꾸는 힘은 당신 안에 있으며 그 가치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나날들이 보다 단단하고 충실해지길 응원합니다. 지금 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지금부터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단단하고 의미 있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